네, 안녕하세요. 영어회사 이상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9월 모의고사의 해설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어떠셨나요? 그냥 막연하게 쉽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문제를 다운받아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문제를 풀기 전에도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 당연히 유평 시험보다는, 유평이 너무나도 극악의 난이도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유평 시험보다는 현실 어떤 그런 감각들이 반영이 되면서 난이도는 좀 더 쉬워질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시험지를 풀어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 정도까지 쉽게 출제된 걸 바란 건 아니었다라는 그 생각이 되게 지배적이더라고요. 사실 이번 구평은 쉽게 출제된 게 맞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유평 난이도가 이랬다가 구평에서 뭐 현실에 대한 감각들을 인정하고 이 부분의 난이도를 잡았구나. 그러면 수능도 이 정도의 난이도겠네? 그러면 내가 쉽게 생각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런 생각을 느꼈던 시험이라면 우리는 되게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쵸? 솔직하게 수능 시험이 이 정도의 쉬운 난이도로 출제되지 않을 거라는 건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이번 구평은 우리가 어떤 방향성에서 바라봐야 될까? 제가 6평부터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그쵸? 어떤 부분들을 강조했죠? 6평과 9평 시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6평의 난이도와 9평의 난이도가 이러니까 수능의 난이도도 이렇겠구나. 이 부분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쵸? 제가 6평부터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뭘 강조했었죠? 6평 시험을 출제했고 9평 시험을 출제했던 그 동일한 출제자가 수능 시험을 출제한다는 거지. 사람은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저도 저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저도 물론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저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는 내 색깔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6평과 9평이 중요한 이유는 난이도가 아니라 우린 이 부분들에 집중해야 돼. 각 유형마다 예를 들어서 대입학, 빈칸, 또 순서삽입, 여기서 보여주는 방향성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쵸? 대입학에서 유평이 보여주는 방향성이 이랬네? 이번에 구평에서는 비슷한 방향성에서 이 방향성이 추가가 되네? 아니, 이 방향성이 빠졌네? 이 방향성대로 가는 그 비슷한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쵸? 왜? 그 출제진이 수능도 출제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구평 모의고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관점을 둬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방향성에 입각해서 한번 총평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일단 오답률 상위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건 좀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자, 봐봐. 이번에 오답률 1위는 30번이었어요. 오답률 30번이 오답률이 79.5%로 잡히고 있죠. 맞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의아했어. 30번이 오답률 1위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빈칸에서 뭐 34번, 33번, 32번 정도가 오답률 1위를 찍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시험에서는 30번이 오답률 1위를 찍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부분들이냐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평가원이 어휘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방향성의 전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밑줄 친 단어에만 집착해서 앞뒤 관계 잡으면서 뭐예요? 네, 근거. 이게 답인지 아닌지에 대한 근거만 잡으려고 하니까 틀리는 거다. 라는 거. 그러니까 평가원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어휘 문제에 있어서의 방향성의 전환이 있었는데 이건 뭐 최근에 바뀐 게 아니라 여러 해 전부터 계속해서 간을 보면서 요 방향성을 낼 거야 라는 부분들을 보여준 게 있는데 아직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거는 그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그 문제에 가서 한번 제가 좀 정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34번이 뭐 74.6%로 오답률 2위를 잡고 그다음에 36번, 33번, 32번 순으로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6평보다 9평이 쉬웠다는 건 여기서의 팩트도 드러나죠. 6평 시험에서는 오답률 5위까지가 다 80%가 훨씬 상회하는 그 오답률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답률 5위가 32번인데 67.3%네? 뭐야? 6평에 비해서 오답률이 거의 한 14, 5%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보면 쉬웠다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오답률이 21번, 그 다음에 21번, 38번, 42번, 40번의 순으로. 와, 오답률 9위까지 내려가니까 뭐 57.2. 이건 되게 평범한 수준인 거죠. 그쵸? 근데 하나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26번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한에서 26번이 오답률 10위 안에 들어갔다? 없었죠. 여기서도 우리는 뭔가를 느껴야 돼. 아, 26번에 있어서 이제 평가원은 방향성을 좀 바꿨나? 요거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뭐냐면 사실 제가 이번에 26번을 보면서 이런 문제 출제 방향성은 사실은 수능에서 평가원에서 보여준 방향성은 아니고 경찰대는 이 방향성을 되게 많이 잡았었거든. 경찰대는 많이 보여줬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가원은 지금까지요 다 직접적인 제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6번을 푸는 방식이 어땠습니까? 뭐 쭉 읽고 나서 선지를 보는 학생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어떤 방향성에서 들어갈 거냐면 5번 선지부터 읽었을까? 그래서 키워드를 검색하죠. 그렇죠? 키워드를 잡고 지문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 키워드를 검색해서 그 지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를 냈다고. 지금까지 평가원은 딱 직접적에서 깔끔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937년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다. 이러면 진짜 지문도요. 1937년에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다. 정말 딱 그 내용에 대한 그 영어 그 문장을 딱 실었었거든. 맞아? 근데 이번에 어땠죠? 정답 선지가 이랬지, 그치? 1937년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937년에 들어가서 10년 뒤에라는 표현을 썼어. 그러니까 1937년에 이랬다, 이게 아니라 1937년에 이렇게 했고, 그리고 10년 뒤에 요 말이 추가가 됐어.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지. 맞아? 요 방향성을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젠 26번은 호락호락하게 그냥 대충 보시면 안 된다. 최소한 그 선지에 키워드 검색을 하고 그 문장을 잡았으면 그 문장은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요 방향성을 이번 시험이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놓치지 말자. 오케이? 그쵸? 그러니까 이제 26번 꼼꼼해져야 되는 거였지? 맞아? 자, 봅시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 그쵸? 출제 유형의 방향성에서의 접근을 하자는 거지. 첫 번째는 순서 삽입 유형입니다. 작년에 구평 이전에 교육부가 발표했던 게 있었어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그러면서 영어에서도 몇 개의 문제를 예를 들면서 이 정도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는 배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 근데 사실은 평가원은 구평 때 그냥 그 방향에서 그대로 냈거든? 작년 수능에도 그 방향에서 그대로 냈거든? 올해 6평에서도 그 방향에서 그대로 냈어요. 근데 왜 이번 구평에서는 그 방향성을 배제했을까요? 그쵸? 진짜 그 출제진이 앞에서 브리핑하면서 절대평가가 요구하는 그 방향성에 입각해서 출제했다. 왜 지금까지 입각하지 않았던 방향성을 이번 구평에서 했을까? 요거는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쵸? 그러면 이번 수능에서도 그 방향성에 입각해서 킬러 문항이, 그러니까 정말 많은 어떤 사고력을 요구하는 순서삽입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 요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6평에서 보여줬던, 작년 수능에서 보여줬던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그쵸? 그 방향성으로 가야 돼. 우리는 지금 준비도, 수능에 대한 준비도. 아시겠죠? 그냥 봐봐. 제가 순서삽입 문제에서 되게 많이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순서삽입 문제는 자연스러운 해석의 흐름으로 푸는 거 아니야. 왜? 출제진들은 그렇게 문제 내지 못하니까. 출제진들에게 있어서 순서삽입의 핵심 키워드는 단절이라고 얘기했어. 그치? 네, 단절에는 두 가지 코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논리적 장치로서의 단절이 있죠. 예를 들면 대명사라든지 그 다음에 연결어라든지 그 다음에 흐름 부사라든지, 그치? 그 다음에 뭐 관사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관사라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의 단절을 통해서 답의 근거를 잡아서 문제를 출제하는 방향성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논리적 흐름에서의 단절이죠. 그쵸? 필자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글은 논리적인 계획하에서 글이 쓰여질 거예요. 한 문장을 고심하면서 쓸 거고,
이 문장을 바탕으로 그 다음 문장을 쓸 거고 또 이 문장을 바탕으로 그 다음 문장을 쓸 거야.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앞 문장은 무조건 이 문장에 대한 직접적 근거의 역할을 해야 돼. 그쵸? 근데 그 근거 역할을 할 수 없다면 단절이 생기는 거야.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매표소 직원이 예를 들는 거였지. 자, 이런 문장이 있어. 어떤 문장이지? 우리는 어쩔 수 없지 내시표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생각해봐. 이 앞문장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지? 논리적 어떠한 그런 흐름에서 보자면 우리가 내시표를 구매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이 나왔어야 될 거라고. 그치? 맞아? 근데 예를 들어서 앞문장 이런 거야. 매표소 직원이 몇 시표를 원하냐고 물었다. 그러면 이 문장을 근거로 이 문장을 말할 수 있을까? 없겠지. 단절이 생기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논리적 흐름에서의 단절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작년 수능부터 시작해서 올해 6평, 또 그 다음에 올해 9평에서 보여주는 방향성이 이제는 이 방향성에 대한 지향이 있는 것 같아. 더 이 방향성 쪽으로 더 방향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방향성을 보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돼? 이거에 더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올해 9월보다는 올해 수능이 문제가 더 난이도를 잡고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방향성에 대한 단절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할 거다.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순서 삽입조차 지문의 구조를 보기를 원하거든. 그러니까 순수한 독해력을 원한다는 건 그냥 글을 읽고 그냥 글을 이해해서 보자는 게 아니라 지문의 논리적 구조를 정확하게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방향성의 집과 딱 부합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해드리고 싶다. 그쵸? 순서 삽입 유형에서는 그러니까 중요 유형을 좀 보자는 거지. 자, 두 번째. 대입화학과 빈칸 유형입니다. 사실 이번에 9평에서는요. 대입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히 말해서 빈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문제에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다 합쳐도 6평에 나왔던 31번 문제 정도만큼의 난이도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시겠죠? 그러면 수능에서도 대입화학이랑 빈칸 이번에 쉽게 나오겠네? 이런 생각하지 말자고. 맞아? 당연히 수능에서는 이번 시험보다 대입화학과 빈칸이 어렵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6평에서 보여줬던 방향성과 이번의 문제들의 방향성을 좀 연결시켜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 그치? 맞습니까? 근데 사실 이번에 대입화학과 빈칸은요, 저는 너무 기본적이고 평이하게 출제됐기 때문에 이번에 방향성은 좀 배제해도 될 것 같다. 빈칸과 대입화학은, 그치? 그러면 어떤 방향성을 보느냐? 작년 9평, 작년 수능, 올해 6평의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될 것 같다, 그치? 맞아? 그럼 생각해봐. 작년 9평, 작년 수능, 올해 6평, 여기서 보여줬던 대입화학과 빈칸의 방향성이 어떻죠? 일단 첫 번째 대입화학부터. 어차피 비슷하지만, 그치? 어땠습니까? 작년 9평부터의 특징이 뭐였죠? 대입화학 문제는 그 전까지는 어땠어? 되게 뭐 자신있게 풀 수 있지, 쉽게 풀 수 있지, 이랬던 마인드였다고, 그치? 근데 딱 9평에서 어땠어? 대입화학 유형에 푸는 시간이 확 늘어났네? 맞아?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고, 올해 6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안 나왔던 학생들은 어땠습니까? 대입화학에다가 시간을 너무나 많이 쏟아붓다 보니까 뒤에 중요한 유형에서 시간 없어서 못 풀고 찍고 장렬하게 전사했던 거잖아, 그치? 맞아? 요 방향성의 흐름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 무슨 말 알겠죠? 왜 작년에 9평부터 시작해서 6평까지 대입하기 어려웠지? 어려웠던 이유는 딱 이거야. 첫 번째, 추상적인 소재가 나오고요. 맞아? 그러니까 추상적인 소재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든. 맞아? 여기다가 지문은 어땠죠? 추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지문도 뭐야? 정말 심오한 정말 심오한 추론을 요구하는 지문이었어. 문장 해석을 해놓고도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이랬던 문제들이었거든. 맞아? 와, 이거는 뭐 다 문장 해석했는데, 해석해 놨는데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겠어. 이랬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읽고 또 읽느라고 시간 되게 많이 썼던 거 아니겠어? 맞잖아, 그치? 맞아? 그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연습해놔야 되겠지, 그치? 맞아? 올해 수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포션은 잡고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대입학도 마찬가지고 빈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쵸? 필자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글이 쓰여지는 논리적 구조를 좀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체화할 필요가 있다. 연습이 아니라, 그치? 맞아? 제가 되게 많이 강조했던 방향성이랑 부합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치? 맞아?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연습이 필요할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좀 설명해 보자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 선생님, 도대체 그럼 네가 말하는 논리적 어떤 그런 지문의 논리적 구조라는 게 뭔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 아시겠죠? 저는 몇 가지를 강조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거든. 첫 번째, 봐봐. 저는 출발점이 뭐냐면 이거야. 영어 지문은 필자에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필자가 무언가의 상황에 꽂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영어 지문은 뭐 하고 쓰는가? 뭐 하는 거야? 아, 말이 왜 이랬지? 네, 영어 지문은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설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근거가 필요하겠지, 그치? 맞아요? 자, 정리해 보자면 영어 지문은요, 무조건 하나의 주제문이 있을 거라고. 그쵸? 그러면 나머지 모든 문장들은 다 뭐의 역할일까? 이 주제문을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한 근거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러면 주제문은 하나의 구체적인 방향성이니 근거는 어쩔 수밖에 없겠어? 우리에게 그 한 방향성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근거는 겹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문을 읽으면서 뭘 잡아야 돼? 일관성의 시그널을 잡아야 돼. 결국은 문장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방향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라니까. 그 방향성을 잡으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일 거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일 거다. 이거였어. 그래서 이거를 잡는 법 뭐였었지?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할 건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네, 직선. 두 번째는 변곡점. 자, 생각해봐. 많은 선생님들이요, 대입학과 빈칸, 그러니까 지문을 분석하는 여러 방법론들을 여러분들에게 수업하실 거예요. 그쵸? 네, 막 딱딱딱 해서 막 답 나오고 막 이러대, 그치? 제가 한번 봤는데 막 이렇게 나오대, 그치?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실제적으로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험장에 앉아가지고 문제 풀 때 그 방법론이 먹히던가요? 물론 진짜 정확하게 잘 체화한 학생들은 있을 거예요. 소수가 있을 거야. 그 학생들은 그 방법론이 정말 잘 먹혔으니까 문제들이 정확하게 풀고 답 나오겠지, 그치?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해석으로 풀 거라고요. 방법론이 안 먹힐 거라고. 그러면 그 방법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잖아. 제가 그 방법론을 비하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이상은 다르네 라는 것에서 출발하자는 거지, 그치? 맞아?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저는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을 거다. 강조하고 싶다. 자, 필자는요, 첫 문장에서 보여주는 방향성이 있을 겁니다.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하지. 첫 문장에 보여주는 방향성이 있을 거야. 첫 문장에서는 소재를 말할 거고요. 그 소재에 대해서 필자가 어떤 방향성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출발점일 거라고. 그럼 첫 문장에서 보여주는 방향성에서 직선이 그어질 거야. 아시겠죠? 요 직선을 느끼는 게 필요하다. 결국 똑같은 말, 똑같은 말,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이네. 이걸 느끼는 게 필요하다. 만약에 첫 문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가 일직선이다. 그럼 여기 필자 의도일 거야. 나머지 다 근거겠지. 맞아? 근데 봐봐. 첫 문장에 시작했던 방향성이 어느 방향성으로 꺾였어. 변곡점이 생기네. 지문의 흐름의 방향성이 바뀌네. 그럼 이 변곡점이 나타내는 게 뭐다? 이걸 바탕으로 필자가 의도를 드러내는 거다. 그쵸? 네. 필자의 의도에 시작이다. 이거인 거지. 이거를 소위 저 포함 선생님들이 말하는 방법론에서 입각하자면 통념 및 반박일 수도 있고 문제점 해결책일 수도 있고 문제점 결과일 수도 있고 이런 거라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막 복잡하게 잘 먹히지 않을 경우엔 지문의 흐름만 잡으려고 해봐. 아시겠죠? 여기서 방향성이 바뀌네? 바뀌는 순간 그럼 얘가 필자의 의도인가? 라는 생각을 해.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필자의 의도면 끝까지 이 방향성으로 가겠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방향성이 한 번 더 바뀔 수도 있겠네? 그럼 뭐겠어? 변곡점이 또 생기네? 그럼 이게 필자의 의도인가 보네. 그치? 그 만약에 이게 필자의 의도라면 여기서 끝까지 직선이 그어지겠지. 이것만이라도 잡으려고 연습을 해봐. 아시겠죠? 그쵸? 영어 지문은 직선이라는 거를 느끼면 어떤 게 좋냐면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 중간에 우리가 모든 문장이 정확하게 해석이 다 안 될 수 있잖아. 중간에 한두 문장 해석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해석으로 푸는 학생들은 이럴 거 아니야. 이 문장 모르겠는데? 망했는데? 갑자기 막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하고, 그치? 맞아? 그러면서 막힐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직선을 믿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야, 어차피 이 방향성이고 그 다음 문장 이 방향성이면 얘도 뭐야? 이 방향성이겠지. 퉁칠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독해력이 약하면 우리가 연습을 해서 독해력을 키워야 되겠지만 독해력 약해서 잘 키우지 않을 경우엔 이 부분이라도 믿으려고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앞문장의 관점에서 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지문의 구조가 이해되어질 수 있다. 그런 거 있잖아. 이 문장을 해석을 했어. 와,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 여기서 왜 말한 거야? 이 방향성은 직선을 보려고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 방향성에서 입각한다면 문제 해결될 수 있을 거다. 그치?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앞문장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세요. 아시겠죠? 전 요 부분을 좀 더 강조해주고 싶다. 그치? 그래서 요것들은 좀, 그럼 난 네가 말하는 대로 그 방향성을 좀 연습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제 독해 강의도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들어본 학생이라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선지의 그 오답의 매력도가 참 문제죠. 맞아요? 이번 구평에서는 오답의 매력도가 너무 높았잖아. 맞아요? 근데 올해 수능에서는 그 정도까지의 난이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9평, 작년 수능, 올해 6평에서 보여줬던 오답의 매력도가 있으니 오답의 매력도를 꼭 넘어설 수 있는 우리는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어법 봅시다. 어법 유형은요, 진짜 이 부분이 요새는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9평, 작년 수능, 올해 6평까지의 방향성, 또 올해 9평까지 묶어서 그 방향성을 보면 필수적으로 나오는 유형들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즘의 어법의 트렌드가 뭐냐면 이런 거야. 해석을 요구해. 그러니까 해석 없이 어떻게든 구조대로 문법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어법 문제를 풀려고 하면 틀리게 되는 방향성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쵸? 해석을 해봐야, 정확하게 얘랑 얘가 병렬이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주어는 얘였네. 라는 것도 느낄 수 있어. 요즘의 트렌드가 바로 이 부분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린 있잖아.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제 어법 문제를 풀 땐 있잖아. 선지가 있는 문장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번에 수능에서도 그 방향성이지 않을까? 그냥 어법으로만 그냥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접근했다간 어법 문제 틀리게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쵸? 이 부분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휘 유형이죠. 이게 좀 생각할 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앞쪽에서도 오답률 1위 얘기하면서 했잖아, 그치? 맞아요? 평가원은요, 몇 년 전부터, 그게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19학년도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영어의 출제 방향성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쵸? 어떤 시점인 거죠? 이때가? 네. 직접 연계가 간접 연계로 바뀌는 시점이죠. 그쵸? 맞아요? 자, 봐봐. 그러니까 평가원은 이런 방향성이 있을 거라고. 애들이 직접 연계로 계속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애들이 뭐예요? 영어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안 해. 1등급, 2등급 받는 애들은 영어 그냥 밀어둬. 그리고 구평 다 끝나고 나면 저희 같은 인강 강사들이 EBS 찍기 신공을 펼치죠. 거기서 찍기 신공의 어떤 그 버프를 받고 7, 8문제, 7문제 맞고 1등급, 2등급 받는 거야. 그리고 공부가 성적이 안 된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까지? 어떻게 하지? 직접 연계하니까? 영어 지문을 안 읽고 해설지만 읽네? 지문의 내용이라도 알고 들어가자. 그러면서 해설지만 막 달달달달 읽어. 맞아? 그러니까 평가원 입장에서 답답했을 거야. 학생들의 독해력이 점점 떨어지거든. 이 방향성에서 필자가 이제요, 평가원은요, 어떤 방향성으로 출제 방향성을 전환시키냐면, 독해력을 요하는, 그쵸?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읽고 필자 의도를 잡는 걸 요하는 그 방향성에 입각해서 출제를 한다고. 영어 전체의 방향성이 바뀌었어, 이쪽으로. 그래서 이때부터 대입학 유형도 점점 어려워지려고 방향성을 보여주고 하다가 작년부터 대입학 유형의 난이도가 확 올라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요 방향성에 입각해서 어휘 유형도 방향성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휘 유형의 문제 푸는 거 어땠어? 근거 찾기가 대부분이었잖아. 얘의 근거는 무조건 앞문장 아니면 뒷문장에 있어. 그러니까 앞문장 아니면 뒷문장을 확인해가지고 근거를 찾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요즘 문제는 있잖아. 앞문장 아니면 뒷문장에 근거가 안 나오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 왜? 방향성을 잡기를 원하거든. 그래서 어휘 문제를 푸는 방향성도 조금은 달라져야 돼. 물론 해석으로 푸는 건 맞지만 첫 문장에서 보여주는 방향성을 잡고 들어가서 지문의 구조, 흐름을 잡으려고 해야 돼. 그 밑줄 친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흐름에서의 문장 자체가 중요해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방향성도 좀 잡을 필요가 있다. 이 방향성은 이번에 9평의 방향성은 올해 6평의 방향성과도 출제 경향이 비슷하죠. 이번 6평도 어땠어요? 지문의 구조를 잡기를 원했죠? 대조관계 넣어가면서. 이번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치? 그래서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좀 잡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쵸? 자, 봅시다. 좀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찝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까 너네들이 계속 난이도 하니까, 맞아? 23학년대 수능의 1등급 비율은 7.83%였습니다. 작년에 들어서면서 6월 달에 1등급 비율이 7.62%였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9평 전에 교육부가 킬러 문제 배제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난이도 어땠습니까? 1등급 비율은 4.30%로 떨어집니다. 맞아? 이러면 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아니잖아. 맞아? 이건 왜 그런 것 같아? 왜, 이렇게 절대평가니까 뭐 킬러 문장 배제하겠다 그러는데 왜 1등급 비율은 더 떨어졌어? 아예 6평에서는 극악을 찍죠? 맞아? 왜 그랬을까? 평가원은요, 난이도를 선택하는 기준이 뭔지 알아요? 평가원은 여러분에겐 관심이 없어요. 물론, 네. 이건 좀 말이 너무 심했나? 말넘심? 뭐 이런 거야? 평가원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최상위권 학생들, 의체한수를 준비하는 그 학생들의 그 비율과 이 여기서 1등급 비율이 맞아 떨어져야 돼. 최상 점수 맞아 떨어져. 그래야지 얘네들이 의대를 보낼 거 아니야. 의체한수를. 맞아?
이거를 기준으로 난이도를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 솔직히 말하면. 아시겠죠?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니까 수능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의 비율로 나왔을 때 영어가 가장 많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평가원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올해 6평에서 평가원이 사고를 쳤죠. 1등급 비율을 1.3%로 잡았어. 이건 평가원이 의도한 건 아니었을 거야. 아마 그분들의 어떤 나름의 뭐 이유가 있었겠지. 하지만 그거는 뭐 그 이유에 상관없이 사고는 터졌으니까 이번에 건 그걸 되게 염두에 뒀겠지, 그치? 그래서 영어의 난이도 확 떨어지면서 또 하나의 참사가 일어났죠. 맞습니까? 만약에 수능에서도 영어 1등급 비율이 10%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의 입시는요, 진짜 광란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도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예상하는 게 맞다면 이번 수능에서 1등급 비율은 요 부분을 맞추려고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뭐가 중요해집니까? 이번 9평을 놓고, 이 수능도 이제 이 정도 나오겠네. 점수 나 이 정도 확보했네. 됐네. 그럼 이제 영어는 이러면 안 돼. 아시겠죠? 우리의 기준점 뭐여야 돼? 작년 9월, 작년 수능, 올해 6평. 아시겠죠? 요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방향성에 입각해서 유형별로 보여주는 방향성을 좀 더 명확하게 체크하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올해 수능에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 지금 만약에 이번 9평 시험에서조차 점수가 2등급 미치다, 3등급, 4등급 내려간다. 네.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어. 아시겠죠? 영어는요, 쉽게 나와도 문제고요, 어렵게 나와도 문제예요. 그래서 2등급 이학생들은 무조건 어휘 암기에 좀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문장 해석을 꼼꼼하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해석 연습을 해야 지문의 논리적 구조를 볼 수 있다. 그렇죠? 해석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지문의 흐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뭐예요? 우선 제가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했는데, 뭐예요? 지문의 논리적 구조를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빈칸도 마찬가지, 대입학도 마찬가지고, 어휘도 마찬가지일 거고, 흐름 무각도 마찬가지일 거고, 요약, 장문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렇죠? 맞아? 필자의 의도를 갖고 있는 글들이 쓰여져 내려가는 구조가 있을 거다. 제가 앞에도 아까 살짝 보여드렸었죠. 그렇죠? 고방향성에 입각하셔서 영어 문제를, 지문을 분석해 내려가는 그 연습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아무리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다. 그쵸? 뭐 사실 되게 원론적인 얘기네요. 얘기해놓고 나니까. 그쵸?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번 수능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뭐 제가 영어 강사기 때문에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만 생각하면 이번 수능이 9평보다는 어렵게 나올 거라는 건 다 납득되지 않나요? 의대생 정원의 이슈, 정원 증가 이슈가 있잖아요. 그쵸? 올해 N수생들이 되게 많이 유입이 돼요. 근데 그것도 그냥 N수생들이 아니라 최상위권의 N수생들이 유입이 됩니다. 평가원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변별력을 확보해줘야 의치한수가 딱딱딱딱 떨어질 거 아니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능은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역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조심스럽게 유추하자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뭐다? 영어에 시간 투자하셔라. 아시겠죠? 그쵸? 자, 요 방향성을 잡고 우리가 지문을 한번 정확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쵸? 저는 이제 그러면 대입학과 어법, 어휘 유형 첫 시간이겠죠? 그쵸? 그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